해당 내용을 문법적으로 개선하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아줌마가 나를 때린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러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겠죠. 저는 도와주신 남성분 덕분에 그 아줌마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성분이 나를 붙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가씨, 아까 진술서 작성할 때 이름이 김희연이라고 했나요? 맞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아까 카페에서부터 저 아가씨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의 출처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는 늘 사용해오던 엄마의 유품인 이 목걸이의 출처를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숨길 것도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여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제 말을 듣자 그분의 얼굴이 변했어요. 이상하게 변하더라도 그런 아가씨, 혹시 그 목걸이에 새겨진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흔히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선물해준 사람은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찾아다니던 목걸이의 주인은 이미 죽었답니다. 그럼 아가씨가 그 사람의 딸인가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셔서 난 너무 놀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한자는 류라는 성씨로 제 이름은 류중환이에요. 그 목걸이에요. 사연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아가씨가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해서 혹시 아가씨 엄마 이름이 김용인이세요? 네, 제 엄마 이름이 맞아요. 저는 엄마 성씨를 따랐고 근데 아저씨는 누구신지 제 엄마를 아시나요? 그분은 놀란 듯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갑자기 잡았어요. 그럼 내가 내 딸이겠구나. 희연이, 내가 그렇게 불렀던 내 딸이 희연이었구나. 아이를 낳았다는 말만 들었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꽁꽁 숨어있던 너를 만난 게 운명일까봐. 내 짐작이 맞다면 너는 아마 내 딸일 거야. 그렇게요. 찾으려던 내 딸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무언가 말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예전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엄마는 젊을 적에 그분과 서로 사귀던 관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 또한 가족이 없는 고아였고 그분의 집에서는 엄마를 반대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임신했음을 알게 된 그분의 가족 어른들은 엄마를 협박한 후 병원으로 끌고 가서 저를 빼앗으려 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서울로 피해서 살며 내었지만 결국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헤어졌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로 엄마를 계속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엄마와 그분이 살던 곳은 전라도였고 엄마가 도망쳐온 곳은 서울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동안 아저씨는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정착하셨고 심지어 그 나이가 많이 들어도 결혼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진을 보여달라 하셨을 때 보여드렸더니 맞다며 울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네요. 분명히 당신이 내 딸이 맞아요. 아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사 문제를 정리하려면 확실한 것이 좋으니 일단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명함을 보니 그분은 꽤 큰 회사의 CEO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도도한 느낌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 엄마의 이름을 말하며 나를 딸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기분이 뒤집힐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든 유전자 검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검사에 동의했던 그날부터 무슨 영감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하게도 나는 그분의 딸로 확인되었습니다. 졸지에 천의 고아에서 회사 대표님의 딸이 되었죠. 이 사실이 확실해지자 아버지는 감격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사는 집에 오셔서 그가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는 내내 오셨어요. 엄마는 암으로 투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기색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찾았다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셨고요.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이유로 나와 엄마를 찾지 않는지 항상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색하게도 핏줄이라는 건 참 이상하답니다. 아빠가 우리를 찾으려 애쓴 것을 들으며 그간의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조차 어색하지만 스스럼 없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아빠는 재산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대대로 부자였지만 100억을 넘는 자산 가셨다는 거였죠. 그런 분이 예전 사랑을 잊지 못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 카페 일을 그만두라고 해 그런 모습을 내 딸이 보는 것은 참 당황스러워. 그곳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겠죠.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내 회사에서 천천히 일을 배워보도록 해. 그리고 내 집에 대해서 말인데 아빠는 좀요. 불안한 모양이네요. 여자가 혼자 살면서 주변에 남자들도 살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보안이 좀 허술해 보여서 아빠가 아파트 하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까봐 내가 불편할까봐 자막같이 살자는 말은 하기 어려운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말해봐. 카페 일 안 하려고 했는데 살 곳을 바로 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주인한테 빼달라고 얘기는 해 놓을 테니 갑자기 내가 공주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얼떨떨하네요. 주인에게 빼달라고 하고 그냥 비워놓으면 내가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준비할 테니 내 말대로 해. 이제부터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거 다 해줄 생각이야. 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다 고백해. 알았지요.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부터는 내가 담대하게 내 뒤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널 절대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쌓였다가 나타나서 눈물이 흘러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반대했던 남자친구의 엄마가 떠올랐어. 내가 고아라서 아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의 말 때문에 매일 밤 이불을 물었던 것 같아. 갑자기 그분이 제대로 혼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 아빠, 난 부탁이 하나 있어. 사실 내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고아라고 해서 반대해서 헤어졌어요. 저한테 함부로 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갚고 싶어요. 그 사람의 엄마를 찾아가서 할 말이 있는데 같이 가줄래요? 뭐야, 내 딸이 그런 일이 있었어.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엄마와 만나고 싶다는데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저를 정리한 듯이 끝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묻긴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 갚을 빚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엄마는 굳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며 집으로 잠깐 와보라고 했어요. 든든한 아빠를 등에 업고 저는 그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의 엄마는 헤어진 마당에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물었어요. 당신이 갚으려고 했던 빚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엄마만 있던 곳으로 갔는데 엄마는 앉도록 눈짓을 하면서 방석도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서 얘기하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아빠를 보니 차마 묻지도 못하고 누구냐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아빠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결혼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설명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왔던 목적은 제가 고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줌마와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른 말만 하고 떠나요.
여기서 어떤 말을 더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가 받은 빚만 갚고 떠나려고 해요. 아줌마가 그러셨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요. 어울리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하셨죠. 근데요, 이 제 100억대 자산가이자 회사 대표님의 딸이라서 집신 신세를 벗어나야 합니다. 고아는 고아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했던 아줌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을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은 부모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잘 나가셔서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그때 아줌마에게 말해주세요. 20대가 되면서 무엇 하나 말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여러분께보다 약속할 사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여자친구와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명함을 꺼내어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한 장씩 건넸고 두 분은 명함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는 아까보다 훨씬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시연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며 이제까지 시연이라는 딸 통해 잘 지냈습니다. 하시며 너희는 시연을 끝까지 옆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못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난 사건에 대해 시연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한마디만 물으니겠다. 앞으로 사람들과 대할 때 상황이 부득이하게 변할 수 없는지 따져보라. 환경을 가지고 흠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마음 쓰면 대개 아들, 절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하긴 내 딸을 놓쳤으니 평생 얻을 운, 한 방에 잃은 것이나 매한가지겠지만 어쨌든 혼사는 물 건너간 것이고 우리 딸이 억울한 마음 한번 불러줄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겠습니다. 희연아, 그만 가자. 나가려는 저를 아줌마가 붙잡았더니 어머, 튀어나. 내가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그만 마음을 풀참이 했어. 근데 내가 찾아오겠다 하길래 내심 얘기를 잘 해보려고 했단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가면 어쩌니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집신에도 짝이 있죠. 아버님도 수준에 맞게 월급 200만 원 정도 받는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설마 제가 아줌마 아들과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나왔는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불면증이 생겨 이불킥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웃긴 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우리 아빠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빠는 바빠서 제가 잠깐 만났는데 어이없게도 그 사람이랑 저랑 혼사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분은 정말 더러운데도 동시에 통쾌했어요. 이런 양가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돈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돈이 뭐야? 집신 취급하던 내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 절절매나 싶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자산가의 딸을 놓칠 수 없다는 듯 결혼할 때 혼자도 필요 없고 예단도 필요 없다면서 허튼 소리를 하길래 만날 일 없다고 단단하게 받아들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등 뒤로 그 집 엄마가 아들에게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아, 내가 무릎을라도 꿇어서 제 마음을 돌려놔. 이렇게 제보내면 그 돈 좀 놓칠 거야? 아이고, 아까워. 조금만 참았으면 제 돈이 다 내 거 되는 건데. 얼른 끌어안고 뭐해? 엄마 그만해요. 나는 염증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등짝을 후드려 패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갔어요. 아마 그 집 엄마는 아들이 며칠 동안 부잣집 사위가 될 뻔한 걸 놓친 것을 생각하며 억울해하며 보냈을 겁니다. 저처럼 밤마다 이불킥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제 인생의 구원자로 나타난 유일한 핏줄인 아빠 덕분에 지금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흘러 저는 32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그간 아빠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팀장이 되었고 좋은 사람도 만나 올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꿈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저에게 일어난 이 동화 같은 과정은 축복된 것 같아요. 얘기는 분명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가 그 카페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빠를 만날 수 있었을지 가끔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마치 세상 모든 인연이 정해진 시기에 만나도록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는 아빠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마 하늘에서 저를 보면서 마음 편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삶을 하나뿐인 아빠와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시집가면 사위도 생길 테고 손주도 보실 테고요. 저의 외로웠던 삶은 이제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 꿈 같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일로 지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